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오늘 도청을 방문해 김경수 지사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두 인사의 만남에 정치적인 해석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경남의 응급의료 체계를 진단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경남에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즉 닥터 헬기의 필요성과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 계약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극제는 개최마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경남발전연구원과 정책협약을 맺기 위해 오늘 도청에서 김경수 지사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잘 알려진 두 인사의 만남에 갖가지 정치적 해석과 함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왕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김경수 두 사람의 만남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지방정부와 이런 협력을 강하게 위한 노력을 진작부터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정부하고는 전체적으로 국가 발전이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일들을 협력을 하는 그런 좀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서울 경기연구원에 이어 경남발전연구원과 세 번째 업무 협약을 맺었고 부산과 울산 등 전국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해 신공항 문제를 비롯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풀릴 수 있을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총선 병참기지 역할을 자임한 양 원장은 최근 서훈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데 이어 시도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약으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세금인 출연금을 받아 연구원 목적에 맞지 않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만드는 꼴이라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도 예산이 투입되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는 시도 연구기관을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책 개발을 위한 병참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이고, 이에 대해 양 원장은 이번 협약이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고 중앙선관위는 업무 협약을 맺는 것만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을 개발하는 행위는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일주일 새 문 대통령의 창원 방문에 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주말 서울 회동, 또 집권 여당의 정책연구원장과의 이딴 만남은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총선을 앞둔 PK 지역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양 원장의 행보에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민주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은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남은 음식물, 즉 잔반급여가 꼽히자 정부가 잔반을 돼지에게 주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는데요. 잔반급여 농가들이 이에 반발하며 잔반 수거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부대 등의 남은 음식물을 열처리해 돼지 먹이를 주는 경남의 한 양돈 농가. 음식물 수거로 한창 바쁠 시간인데 수거 차량이 멈춰 서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잔반급여가 지목돼 정부가 이를 금지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해 수거 거부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모레 정도 되면은 음식물 잔반도 보관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가 있으니까 문제가 크게 안 되겠습니까? 전국의 잔반급여 양돈 농가에서 학교나 군부대 같은 곳에서 수거하는 남은 음식물은 하루에 2,500톤이 넘습니다. 전체 음식물 폐기물의 10%를 차지합니다. 잔반급여 농가들로 구성된 전국 음식물 사료축산연합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모여 잔반급여를 중단하려고 하는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일부 사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과관계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잔반 사료화 정책을 전면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농가들의 무기한 수거 거부가 시작된 가운데 남은 음식물을 처리해야 하는 기업체와 학교 등은 난감한 상황. 대책이 없는 상황이죠. 그게 그럴 수 있는 양이 아닌데 냄새 부분도 그렇지만 하루에는 그 정도 계속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전국 자치단체에선 부랴부랴 퇴비 업체 등에 당분간 음식물 처리를 맡기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비 업체 등도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수거 거부가 지속될 경우 음식물 처리에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농식품부와 환경부, 잔반 급여 농가들은 오는 12일 만나서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윤상기 하동군수에게 지역 현안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공개 질의 내용은 갈사만과 대송 등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의 명확한 해법과 법률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중단 등 모두 22건입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이달 말까지 윤상기 군수의 답변을 요청하고 공개 질의서와 답변 내용을 군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0만 원의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도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반납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하면 되고 이후 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자치단체에 가서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의 응급의료체계를 진단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으로 경남에선 운영하지 않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즉 닥터 헬기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닥터 헬기는 현재 전국 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전라북도의 사례를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닥터 헬기는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원광대 병원이 2016년 6월부터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탑승 인원은 8명, 최대 속도 시속 312km, 항속거리 650km의 이탈리아산 소형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출동하면 현장까지 20분 정도 걸리고요. 지난해 출동 건수는 296건, 날씨 악화 등에 대한 기각 건수는 73건으로 농촌이나 산간, 도서지역 중증 환자의 긴급 이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 외상이라든지 뇌졸중, 심근경색증 같은 환자가 저희 닥터 헬기를 이용해서 생존율이 현저하게 이렇게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셔서 닥터 헬기를 운영하는 광역시도는 전국에 7곳, 특히 경기도는 아주대병원에 닥터 헬기를 24시간 상시 운항하는 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사업자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선정돼 내후년부터는 카이가 생산하는 수리온 헬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사정은 어떨까? 경상대 병원 내 권역 외상센터가 완비되는 내년 말 이후에나 검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나 스태프 확보가 전제돼야 하고 장비, 운영 경비, 이착륙 장소까지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타야 될 환자들이 어떤 환자냐, 거기에 대한 분류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헬기도 낮에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일단 다음 달부터는 6개 부처의 헬기 139대를 전국에서 함께 주간에 운영하는 시스템에 합류합니다. 부산, 울산, 광주, 대구, 경북, 전남, 전북 이렇게 다 쳐서 13대 정도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최근 3년 동안 3대 중증질환 발병 후 2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 환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남. 하지만 현재로서는 닥터 헬기 도입은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거창 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 계약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0번째인 올해 거창 국제연극제는 개최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가 거창군에 청구한 연극제 상표권 금액은 18억 7천만 원. 집행위 측의 감정가 26억 3천만 원과 거창군 측의 감정가 11억 원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거창군이 재감정만을 요구하며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피한 절차라고 집행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거창군은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어 재감정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현재 감정평가서상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이 오류를 바로잡아서 이제 대금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이행 기간은 오는 24일까지. 하지만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거창의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계약이라며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해약 조항.
상한액 설정 없는 감정가, 짧은 감정기간, 계약서 원본의 미공개 등을 부당계약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소송에 휘말리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도 문제의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계약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논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다. 이들 단체는 또 연극제가 지난 20년 동안 국민 혈세로 성장했다며 소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거창군과 집행위원회가 내세웠던 상표권 매매 계약의 명분은 지난 2016년부터 파행된 연극제의 정상화. 하지만 법적 분쟁 속에 30번째를 맞게 될 올해 거창국제연극제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출퇴근 때 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사천시 사천읍 국도 3호선 구간에 대해 부산지방국토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사천 2교부터 6교까지 1km 구간을 현재 왕복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작물 이설을 위한 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이르면 오는 10월 발주돼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며 사천시가 요구한 차로 확장 구간 연장은 군사시설 때문에 어려워 우회도로 개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대학교가 오늘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룸에서 일본 리스메이칸 대학의 이강국 교수를 초청해 소득 주도 성장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강국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기초인 포스트 케인스주의 성장론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권위자로 경상대는 이번 강연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와 논쟁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학술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포털 사이트가 외면하는 지역언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언론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지역언론 발전 특위에선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며 함께 구성된 낙동강 재자연화 특위에선 낙동강 보호 개방 등 낙동강 복원 문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